군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3월 초 공대함 유도탄 2사원명으로 선행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X 즉 한국형 전투기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CG, 컴퓨터 그래픽스가 공개된 것입니다. 글쓴이들은 KF-X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 2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대함 유도탄 2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 로켓 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공대함 유도탄 2는 직경이 400mm급이고 덕티드 램제트로 추진되며 데이터 링크 기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 운용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2019년 2월 제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요로 반영되었습니다. 알려진 KF-21 보람의 전투기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마하 2.5 이상이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0파운드 즉 약 1.36톤 미만으로 전해집니다. 무게를 3,000파운드 미만인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무장 장착점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최대 한계가 3,00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주변국 국가들의 동급 미사일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일본의 ASM-3 대비 직경이 50mm 더 크며 대만의 함대함 및 함대지 초음속 미사일인 슝펑-3 직경 460mm 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거리는 향후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ASM-3 사거리 200km 이나 슝펑-3 사거리 150km 보다는 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발사가 가능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등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우리 해군의 고속함급에 해당하는 함정에 탑재하는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전술핵 무기로서 대한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스커드 2R 과노동 북극성 1, 2형 탄도미사일도 북한식 AE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이용되는 대한미사일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16일 함경남도 심포에서 발사 직후 폭발한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의 KN-17로 항모킬러로 평가되는 중국의 둥펑-21 DF-21 사거리 901,500km 대한미사일과 기능 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도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마하 8이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지르콘 대한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초음 미사일은 마하 5,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기존 미사일 방어 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차세대 꿈의 신무기로 불립니다.
지르콘 미사일은 핵추진 순양함 피터 대제함과 나히모프 제독함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하 5에서 6속도로 비행할 때 사거리는 1000km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으며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수출용 버전은 400km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도 음속 이하로 비행하는 대한미사일 잉지-18위 개발에 이어 극초음속 대한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는 비행체인 둥펑 DF, ZF를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차례 비행시험을 했습니다. 마하 5에서 12속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로 급격히 해군력을 팽창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일본도 음속 미만의 공대함 미사일 ASM-1 과 ASM-2를 보유하고 있으나 속도가 느려 격추될 가능성이 있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XASM-3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 한국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그룹 합류.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특히 CNN은 KF-21이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CNN은 이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 시간 9일 KF-21 CJ1호 기출고식을 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이지만 F-15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은 2026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CNN은 KF-21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 편집장인 에이브러햄 에이트가 작년에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도 소개했다. 이어 CNN은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트 편집장은 작년 기고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한국에서 KF-21로 대체될 것과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CNN은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3. 세계 8번째 기술 보유국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주도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X의 명칭이 KF-21 보라매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고정익 조립동에서 열린 KF-X CJ1호 기출고식에서 전투기 명칭에 대해 KF-21 보라매라고 선포했다.
통상 공군 항공기는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고유명칭과 별명이라 할 수 있는 통상명칭을 부여받는다. F-15K 슬램이글과 F-35A 프리덤 나이트의 경우 각각 F-15K와 F-35A가 고유명칭이고, 슬램이글, 슬램이글과 프리덤 나이트가 통상명칭이다. 이날 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인 KF-21 보라매는 KF-21이 고유명칭, 보라매가 통상명칭이 되는 것이다.